함께 보는 지역 밀착 라이브 남도 탐구생활. 안녕하십니까,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오늘도 남구 탐구생활 유익한 소식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요즘 참 덥다는데 오늘은 정말 더웠던 네. 것 같아요.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무더위가 이어졌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오늘 29도였습니다. 네. 제가 체감 온도는 30도 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너무 더웠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비인후과에 또 감기 환자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이럴 때 잠깐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겉옷 가벼운 거라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알찬 소식 많이 준비했는데요. 저희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역 밀착 심층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네, 광주 남구가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 등 명소 콘텐츠에 대해서 명칭 공모전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 스트리트푸드존, 토요 야시장, 남구청 외벽에 걸린 미디어월 콘텐츠 백운 호랑이 이 4개에 대해서 도시재생 명칭 공모전을 여는 건데요.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영어로 다 돼 있으니까 순 우리말 같은 걸로 해도 예쁘게 좀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공모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남구는 이 4개의 명소 콘텐츠의 그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담은 표현이거나 남녀노소 누구나 발음하기 쉬우면서 독창적인 명칭, 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간결한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 사용 중인 명칭이거나 이미 등록된 특허 자료, 또 우리말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 명칭은 안 됩니다. 상징성, 창의성, 적합성, 대중성을 심사해서 오는 7월 8일 남구청 홈페이지에 당선작 3개가 공개되고 총 3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명소의 명칭을 우리 지역민들이 정한다는 게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이 공모전을 두고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민들은요, 이 푸른길 브릿지, 스트리트푸드존, 또 백운 호랑이, 또 토요 야시장 이 명칭들은 지난 2019년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남구에서 붙였던 이름으로 5년 내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지속하고 이름을 알려왔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이름을 새로 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수년간 명칭으로 사용해서 고유하게 굳었던 거 아니냐는 건데요.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푸른길 브릿지나 스트리트푸드존 등 영어 이름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도 했고 얼마 전 푸른길 브릿지가 공식 개통하면서 유입 인구도 많아진 만큼 이번에 제대로 된 홍보 효과를 기대하면서 명칭 공모전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네. 걱정되는 것은 또 새로운 공모전으로 이제 새로운 이름이 되더라도 이게 대중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명칭 공모전을 열어서요.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선정했는데요. 최근 4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들이 이 평화누리라는 새 명칭이 낯설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명칭 공모전을 진행할 거면 단순히 현재 명칭을 바꾸거나 홍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광주와 또 남구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특성을 담은 명칭을 골라서 100년, 1000년을 이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선정해야 한다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이 있는 만큼 지자체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개명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공모전을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공감하고 애정 담아서 오래도록 부를 수 있는 명칭이 꼭 선정되길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에서 5.18 왜곡, 비방을 금지하도록 한 광주시 조례를 문제 삼았었죠. 이에 대해 광주시가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현행 조례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왜 갑자기 광주시에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을까요? 네, 광주시 조례에는요, 이 정당 현수막에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5.18 관련 왜곡 비방 금지 내용은 5.18 특별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는데 굳이 5개 광고물법 관련 지자체 조례로 추가할 이유가 있느냐며 사실상 재검토와 수정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자 광주시는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었는데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5개 광고물법과 5.18 특별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받아서 사실상 중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현행 조례를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극우 보수 정당들은 정치적 표현이다라는 명목으로 5.18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거는 경우가 아직도 종종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런 현수막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플 텐데요. 그럼요. 조례를 유지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광주시 관계자 역시 극우 보수 정당들이 기습적으로 5.18 왜곡 현수막을 걸면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례가 있어 왔던 만큼 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명확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또 법무부에서 받은 유권 해석을 봐도 그 5.18 특별법 위반인지 5개 광고물 위반인지는 사법부, 판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이 돼서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판사들이 재반 사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의 중복 조항 재검토 요구에 괴념치 않고 현행 조례를 유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덧붙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에서도 역사 왜곡이 좀 있었고 또 네. 다른 형태로도 역사 왜곡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플래카드를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법 집행을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하지 못하게 좀 하는 것도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뉴스는요? 네, 마지막 뉴스는 50세부터 69세까지 이른바 신중년으로 불리는 세대에 대해서 전라남도의 일자리 정책이 미흡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신중년 세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촘촘한 계획과 예산,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컨트롤타워 설치도 시급하다라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네, 신중년이 우선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전남의 신중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신중년은요, 50세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서 재취업 일자리에서 종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노동시장 은퇴를 경험한 50세부터 69세까지를 일컫는 말인데요. 현재 이 전남의 신중년 인구는 62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 무주택자 비율이 57%, 미취업자 비중은 36.5%로 각각 전국 3위와 2위를 차지하는 등 열악한 구조여서 신중년 정책이 절실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신중년 관련해서 정책이 전남은 더욱더 빈곤하다는 얘기 그렇게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신중년 대상 일자리 정책은요. 네. 경력 활용, 희망 일자리, 또 일자리 지원센터 등 이 세 개에 불과하고요. 대상 예산은 지난해 청년 예상의 1%, 올해는 0.01% 수준에 그치고 그 액수 또한 34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6%나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컨트롤타워 부재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영유아와 아동은 여성가족 정책관, 청소년은 희망인재 육성과, 청년은 인구정책과, 노인은 노인복지과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 신중년은 전담 부서조차 없다는 겁니다. 네, 정말 신중년과 관련된 부서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중년에 대한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남 지역 시민단체들은요, 이 신중년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로 이들의 서러운 노후 빈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전라남도는 지역 내 신중년 세대에 대해서 일자리, 재취업, 인생 재설계, 금융교육 등 보다 촘촘하고 철저한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드는 데다가 네. 또 거기에도 빈곤까지 이렇게 돼버린다면 오히려 지역 소멸의 위기에 더 많이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 전 뉴스 탐구 생활 마지막 주제로 다뤄봤던 노인 빈곤 문제, 신중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최선국 의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남도의 최성국 의원입니다. 네. 자, 먼저 신중년이라는 뜻을 어떻게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통계청 발표를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49.4세에 평균적으로 은퇴를 퇴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 근로 연령이 73세인데요. 신중년 같은 경우는 50세 전후에 퇴직하고 나서 또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고 있고 또 앞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과도기 세대 50에서 한 65세 정도를 신중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남 같은 경우는 현재 신중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26.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전남의 노인 인구가 49.5%로 2명 중에 1명이 이제 노인이 되는데요. 네. 그 노인 인구의 약 52% 정도가 바로 지금 신중년들이 차지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신중년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전남의 신중년 정책이 많이 부실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까요? 일단 신중년들이 현실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남의 노인 빈곤 상황을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신중년들이 그대로 이제 노년층으로 편입이 된다면 결국 노인 빈곤은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또 지방 재정의 압박도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연금, 각종 연금 등에서 노후연금 지급액에서 전국에서 가장 작게 받는 지금 상황이고요. 네. 또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노인 세대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이라는 게 한번 확정이 되고 나면 이게 더 늘릴 수는 없거든요. 결국 가난이 한번 확정이 되면 고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신중년들의 이제 전남 상황들을 보면은 무주택자 비중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은 당연히 집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이제 무주택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근데 인구도 적고 주택 가격이 낮은 전남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남 중장년층이 경제력이 어렵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또 미취업자 비중도 36.5%입니다. 전국 평균이 한 33.6%인데요. 경북에 의해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또 직장에 가입하면 퇴직연금을 당연히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 이 가입자 수도 역시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지역에 따라서 보면은 50플러스 센터라든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전남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남에는 그런 전담 기관은 없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까 앞서도 말씀하시던 3개 정도의 사업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순천과 무안에 있다는 신중년 지원센터는 이거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 기관이라고 전남도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동서부에 각 1명씩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기간제 근로자 상담 인력 1명이 전화로 일자리 알선 업무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서부권 같은 경우는 상담원은 올해 초부터 이제 3개월간 공석이었다가 이제 3월에 채용됐고요. 동북권은 지금 현재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잦은 업무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일자리가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고용을 상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업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이 사업의 효과는 계속해서 이제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센터가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남의 신중년 정책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신중년 지원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여성,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이제 전담부서가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신중년 같은 경우는 전담 부서가 전혀 없어요. 결국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신중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결국은 예산이 수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계획이 있어야 예산도 있는 것인데 신중년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이런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에서도 소외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또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50% 같은 전담기관 설립을 이제 더는 좀 늦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남 같은 경우 동부 서부에 200억씩을 들여서 청년 비전센터라는 걸 지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전남 경제의 주된 생산 인구인 신중년들이 제때 제대로 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뭔가 좀 뒤집혀 있어도 좀 제대로 좀 뒤집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 관련 예산에 대비해서 너무 적은 액수가 지금 예산으로 세워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100분의 1 수준이죠. 10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돼 있다는 건데 거의 뭐 예산이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저도 이제 뭐 50+ 센터나 중장년 뭐 일자리 지원센터 가보면 여성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경력 단절 예. 여성도 많으시고 퇴직하신 여성분들도 진짜 많으신데 전남은 그러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일단 전국적인 통계로 봐도 그 여성들의 퇴직 연령이 빨라요. 네. 평균 퇴직 연령이 여성이 47.8세입니다. 남성이 51.1세 정도로 3.3세가 여성들이 더 빠르고요. 네. 결국 이제 여성들이 빠른 퇴직은 결국은 이게 기나긴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구조거든요.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도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 이제 물론 일자리 정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노후 세대로 진입하기 전에 인생 재설계라든지 금융교육 등의 별다른 교육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신중년 정책에 많이 부족한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부분들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담기관 50% 센터 같은 전담기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뭐 광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문을 열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센터에 사는 일들이 대부분 인생 재설계, 그다음에 일자리, 재취업, 창업 등의 원스톱 정보를 제공하고 또 공동 사무 공간, 코워킹 공간 등을 이렇게 제공하는 등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남으로 보면 상당히 부러운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안정적인 인력들이 좀 들어가서 네.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실까요? 신중년을 서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끼인 세대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기여한 만큼의 제대로 된 예산과 제대로 된 정책들이 그들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자세한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요. 요즘 참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은퇴 이후의 삶이 공허하지 않도록, 빈곤하지 않도록 정말 체계적인 정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정책 그리고 인생 이모작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월간 본슐랭 가이드 시간입니다. 5월 주제가 바로 예스 퀴즈존인데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정보 많이 얻어가셨는데 오늘 그래서 마지막 시간인 만큼 네. 더 알차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가면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위기. 네. 근데 오늘은 분위기도 잡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인지 두 눈 똑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고 아늑한 정원. 우리만의 공간. 오늘은 아이들과 분위기 한번 내볼까요? 눈여겨보지 않으면 스쳐 지나갈 길목. 그 안에 자리한 비밀스러운 공간. 저희 가게는 제철 요리를 요리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음식의 주제는 현재지만 분위기는 옛것인데요. 유년 시절을 함께한 조부모님의 집을 개조해 식당으로 꾸몄습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제가 여기서 살았던 공간인데요. 우리 집에 초대하는 느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저희 최소 인원은 2분부터 시작을 해서요. 8분까지 가능하신데 전체 대관을 원하실 때는 이제 6인 이상이시면 전체 대관 가능하십니다. 따로 대관료가 없어 소모임이나 가족 외식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아이들도 올 수 있나요? 저도 어렸을 때 조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던 기억도 있고 레스토랑 같이 갔던 경험들이 많았어서 이 공간 안에서 조부모님과 함께 손자, 손녀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아이들 동반이 가능하게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스는 빵부터 시작해서 샐러드, 그리고 스프, 라비올리, 메인, 디저트 해서 6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 그 계절에 맞는 제철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요리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린이들이 방문을 해줬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좀 먹으면서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시작으로 이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어린이 코스를. 네. 상큼한 딸기버터와 식전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코스 요리가 시작되는데요. 재료 선별부터 조리법, 플레이팅까지 모두 셰프님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했답니다. 봄의 숲이에요. 아, 이름도 예쁘네요. 아이들이 당근 시금치 안 먹으려고 하는데, 네. 잘 먹는데? 어구, 맛있어. 손대는 것이 먹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정성스러운 음식들. 특히나 채소에 집중해 메뉴를 선보입니다. 좀 농부님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철이라고 하면은 3개월 단위로 바뀐다 생각을 하는데 새벽 시장을 가보면 일주일마다도 계속 재료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 시장을 되게 자주 가는 편이에요. 농장에서 직거래로 새벽 시장에서 바로 공수한 푸릇푸릇한 채소들. 코스의 메인은 고기나 생선이 차지하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이곳에선 메인 역시 채소랍니다. 또 통째로 다 와. 치즈를 올려 구워낸 브로콜리를 스테이크처럼 썰어 마찬가지로 구워낸 포도, 두릅과 함께 즐기면 되는데요. 채소의 신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코스의 메인은 고기를 올린 리조또. 버섯과 보리가 들어가서 거부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잘 먹네.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지금 먹는 거 아닙니까? 맛은 있어서. 벌써 디저트라니 아쉽다. 아이와 레스토랑에 가면 아이 챙기랴 식사하랴 음식만 느끼기 어려우셨죠? 이곳에선 여유롭게 즐겨보세요. 좀 비누 같은 가게가 되고 싶었었어요. 은은하게 오이 비누처럼 계속 맡으면 맡을수록 친근하면서 오래 맡아도 괜찮은 그런 비누 같은 가게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 좋아하는 일을 제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자체가 평범하진 않네요.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너릿제 터널 옆에 자리한 다음 장소. 우와,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듯 신비로운 입구. 마법같이 뿅 나타난 분수까지. 여기 뭐야? 저희 매장은 전라남도 화순 너릿제에 위치해 있는 브런치 카페입니다. 오시면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만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내 얘기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연 속에 푹 안겨 있는 데다 웨딩 스튜디오와 함께 있어 카메라만 들면 여기도 저기도 포토존. 입장하시면서 가로수길 보고 한번, 그리고 또 오시는 길에 분수 소리 듣고 한번, 그 매장 열었을 때 그 클래식한 분위기에 한번 좀 반응을 해주시는데, 창가로 보는 자연과 또 테라스에 앉아서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게 저희 포토존입니다. 자라는 게 아까운 시기, 남는 건 사진뿐. 아이 사진 찍으러도 많이 온대요. 당연히 예스 키즈 존이고요. 아이들도 이렇게 엄마 아빠랑 가족들이랑 나와서 다양한 공간들을 다녀야 예의도 배우고 매너도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른들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걸 바라는 건 어른들 욕심이고, 좀 뛰어놀고 자연 관찰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또 아이들 뛰어놀라고 비눗방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뛰어놀다 지치면 배도 채워야죠. 브런치 카페인 만큼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이름 그대로 시원한 파스타인데, 이렇게 더워지니까 냉면처럼 좀 가볍게 드실 수 있는 파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이트 와인 식초와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한 간장이 들어가 있는 소스 베이스를 사용해서 익숙하지만 새로운 맛으로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떡볶이도 있다고? 호기심에 시켜봤다가 집에 가서도 생각난다는 로제 해물 떡볶이. 해물도 다양하게 들어가는 데다 부드러운 로제 소스라서 아이들도 좋아하겠죠. 야, 맛있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보카도. 단골들은 무조건 시킨다는 아보카도 김치 볶음밥까지. 과일 주스는 제일 포인트가 얼리지 않은 생과일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생과일을 넣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 인위적인 게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인스턴트 같은 거. 네. 카페 위치도 분위기도 메뉴도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데요. 오랜 브런치 카페 운영으로 축적된 레시피와 노하우를 쏟아부은 메뉴들. 음식 하나하나 전문점 부럽지 않은 맛과 퀄리티를 자랑하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메뉴가 많아 인기랍니다. 평일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4시부터 5시에 있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올데이로 브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 인생샷도 건질 수 있는 곳. 예쁜 옷 입고 놀러오세요. 이렇게 오셨을 때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게 맛있고 멋있는 공간일 것 같아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매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그 너리제 저 근처에 있는 그 카페 있잖아요. 네. 저희가 구터널 옆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거기인 것 같은데 좀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지금. 아, 그래요? 저기 가면 그 옆에 또 그 편백나무 숲이 있어가지고 산책하기도 좋거든요. 근데 네. 많이 바뀌었네요.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곳이 맞다면 저기 한번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요즘 좋습니다. 또 날도 되게 화창하고 나들이 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약간 그 브런치 메뉴나 커피 종류만 팔 것 같은데 네. 한식 메뉴, 식사도 정말 아, 그래요?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음식들 자체가 네.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제철 음식으로 만든 그 식당 역시도 네. 아이들 코스 요리까지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는 일부러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려고 하는 것들 잘 먹일 수 있는 네. 제철 레스토랑인 것 같고, 한 번쯤은 예, 아이들과 함께 가보셔도 참 좋을 것 같고, 사진도 남길 수 있을 것 같고, 네. 분위기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장소에서 우리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정보는 오픈 채팅방에
공개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바로 이동해서 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본방을. 그리고 네. 월간 본슐랭에 소개된 식당은 정말 믿을만하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항상 기대를 뿜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잘 검증해 드립니다. 네. 부모님 모시고 와도 좋을 것 같네요. 제철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지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들인 것 같아요. 아직 저녁 전이라 보면서 침 흘리고 있다고. 네, 저희도 보면서 그냥 네. 계속 꼬르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채소 요리라면 채식을 좋아하는 부모님들도 완전 좋아하실 그렇지. 것 같네요. 아이도 편식 없이 맛있게 먹네요.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엊그제 막내 친구들과 엄마들이랑 금남로에 나가는데 아이 6명, 엄마 3명인데 식당 가서 먹기가 왠지 눈치가 보이는데 여기 가면 좋겠다고. 네. 그렇죠. 식당 가면 그렇죠. 자리 잡기도 힘듭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당연히 맞아, 맞아. 예스키즈존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자연 가득한 풍경 속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여기 어디예요? 물어봐 주셨고요. 오픈 채팅방에 자료 있습니다. 네. 건강식인데 일반 식당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건 왜일까요? 먹음직스럽다고. 네. 금요일엔 저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 많이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는 우리 가정의 달,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면 좋을 곳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대구 지역에 낙후된 전통시장들이 사실상 시장 기능을 상실하면서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전통시장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채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달이 뜨는 달달한 밤, 특별한 야식을 원한다면 이곳 낭만 야시장으로. 평소에 조용했던 시장이 부쩍부쩍해져서 너무 좋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었어요. 우리 지역 전통시장에 이유 있는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가는 날이 제대로 장날. 어른 아이 모두 즐거운 전통시장으로 장바구니 가득 채우러 가볼까요? 황금 같은 휴일 아침. 김천 황금시장으로 사람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5일장과 함께 특별한 축제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5일장이라서 장보러 나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여기 앞에 축제한다고 해서 시장에 아기를 한번 나들이 나왔습니다. 김천 황금시장은 올해로 개장 70주년을 맞이합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의 경사와 겹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곳 차 없는 거리 5일장을 개장하여 방문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동행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시장은 조선 5대 시장 중 하나인 김천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현대화가 되면서 시장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변화돼 변하지 않는 것은 전통시장만의 인심. 넉넉한 덤과 따뜻한 정이 장바구니 가득 채워집니다. 납작한 데 더 줘야지. 맛있게 잡수셔. 5일장과 함께 열린 동행축제는 상인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 흥겨운 노랫가락에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한편 시장 안쪽엔 부채, 손거울, 필통, 석고, 방향제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죠. 여기 선 따라서 천천히 그리면 돼요.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그려야 돼, 얘는. 엄마 손잡고 장터 구경 나온 아이들은 사실 놀거리가 변변치 않은데요. 아이들 취향까지 제대로 저격. 우리 아이들 전통시장과 좀 더 친해질 수 있겠죠? 완성했어요. 다양한 체험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먹을 것도 많이 먹어서 재밌었어요. 평소에 시장이 좀 많이 죽어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축제를 여니까 좀 활기차 보이고 복작복작한 느낌도 나고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상인들이랑 시민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물건도 사고 체험도 하면서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이 녹아있고 지역만의 문화와 특색을 담고 있는 전통시장. 생기와 활기가 넘치는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김천 황금시장도 시대에 발맞춰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김천 황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름 가을철에 이제 야시장 형태의 야간 포차를 진행할 계획이 있고요. 가을철에는 김장 양념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경영 그리고 개발되는 메뉴들을 시민들한테 선보이면서 이제 그 다양한 김치를 맛볼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금시장 최고! 놀러오세요! 다음 목요일
목적지는 반백년 동안 지역민들과 동고동락한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입니다. 이곳은 평일에도 발길이 이어지는 구미의 대표 전통시장인데요. 서민들의 오랜 스테디셀러 족발과 국수 골목으로 유명하죠. 때문에 오랜 단골들이 많다네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 살았어가지고 자주 오는데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상인분들 너무 좋으시고 먹을 것도 많고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저녁만 되면은 이제 퇴근길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뭐 음식도 많이 먹고 하는 활기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 퇴근길에 이곳으로 출근 도장 찍을 만큼 인기가 많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후 5시가 되자 시장 상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빠르게 전을 걷습니다. 장사 안 하실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니 시장에 상인들이 왜 이렇게 일찍 문 닫아요? 오늘 우리 시장에 특별한 장이 열립니다. 특별한 장이요? 조금 이따 한번 보이소. 해가 질 무렵이면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요즘 전통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야시장이죠. 손님 맞을 준비로 상인들 열기가 활활 타오르는데요. 오픈 시간 임박이라 분주합니다. 저희 6시 반에 오픈해야 돼서 정신이 없어요.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완판 파이팅!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르는 달달한 밤. 매주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낭만 야시장이 열립니다. 구미의 중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낭만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개 부스와 그다음에 프리마켓 13개소, 볼거리, 먹을거리 풍부하게 어느 야시장보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야식이 고픈 이들 여기로 모여라. 각양각색 다양한 먹거리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낭만 야시장. 한식, 양식, 일식, 아시안 푸드까지 취향대로 골라주세요. 거기에 맛과 재미까지 있는 디저트. 아저씨 자꾸 놀리지 마세요. 한 바퀴 둘러보니까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가지고 일단 맛있어 보이는 것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다 먹어보고 갈 예정입니다. 음식 하나하나 다 퀄리티가 다 좋아요. 보면은 이제 그 전문 가게 하시던 분들도 많이 와서 요리도 하시고 실제로 먹어보니까 다 맛있었어요.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저녁이 되면 불이 꺼지고 한산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야시장이 들어서니 매일이 축제인 듯 생기와 활기가 넘칩니다. 덕분에 시장 상인들도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죠. 2030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분위기 좋고 즐겁습니다. 야시장 하고 나서는 좀 활기가 넘칩니다.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평상시에도 이 여파로 해가지고 평일날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곳 야시장 상인들 대부분은 구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소상공인들인데요. 경기 불황으로 힘든 상황에서 야시장 덕에 숨통이 트였답니다. 저희 부스는 구미에서 3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요즘 구미에 대기업이 많이 빠져나가서 소상공인이 장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야시장이 생겨서 저희가 장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시민들도 직접 만나고 또 지역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은은한 선율과 함께 달달한 야시장의 밤이 깊어갑니다. 맛과 멋이 흐르는 행복한 밥맛을 구미가 당기는 낭만 야시장입니다. 달달한 낭만 야시장 화이팅! 놀러오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전통시장도 조금씩 변화하고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든든하게 함께하길 바라며 우리 지역 전통시장 많이 애용하자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타 양스타 양성화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제 삶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제 삶을 보여드리는 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해피하게 봐주시면 제가 기분이가 좋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 삶을 보러 출발해볼까요? 다 함께 출발! 청춘을 되돌리는 흥겨운 이벤트부터 옛 감성을 오롯이 간직한 풍경까지 그리운 그때 그 시절로 떠나는 양스타 브이로그 고고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드라마 촬영장, 네, 순천 드라마 촬영장. 저희 요새 촬영을 여러 번 왔고 관람도 여러 번 왔는데 이번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리뉴얼 해가지고 새롭게 좀 단장을 했다고 해서 새 단장한 모습,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이쪽인데 문부터가 지금 이야, 이거 뭐 들어오는 문부터 화려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출발합시다. 팔로미, 오세요. 갑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순천 드라마 촬영장.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70년대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 옆에 뭐 이발소도 지금 보시면 야, 이거 어릴 때 우리 아버님도 다 기억하실 거야. 이발소. 오, 파출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이놈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엄마, 죄짓지 않고 살게요. 시부 앞에서 한국을 재건하자. 오밀조밀한 골목 사이로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순천 드라마 촬영장. 길을 거닐다 보면 드라마를 통해서 보던 익숙한 장소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빠바바밤빰, 빠바바밤빰. 60년대, 와, 주방. 오, 장난 아니야. 그릇들. 오, 어릴 때 할머니 집이랑 똑같아. 요, 이거 뭐예요? 마중물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요, 추억이다, 추억. 이거 마중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월남전 다녀오신 저희 외삼촌이 약간 요런 거 가지고 오셨었는데,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와, 추억 돋는다. 추억 돋아. 이야, 신기하다. 오, 과거로 온 것 같아. 너무 예쁘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의상실. 오, 의상실. 오,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교련복부터 추억의 교복, 근대 의상과 다양한 소품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간 여행 아이템 장착. 이거지. 갑시다. 야, 교복 이거 느낌 있네. 택시가 안 오는가? 택시! 야, 택시! 야, 이거 뭐야? 오, 진짜 택시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야, 이거 택시가 어디로 모실까요? 야, 제 마음속으로요. 네,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요. 어차피 돌아도 한 바퀴 요 자리에 도착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대박이다. 우와, 이 택시가 굴러가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선생님, 근데 이거 여기서 기사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천 드라마 촬영장 1000만 명 관객 몰이 이름이 제가 천만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천만이님. 야, 천만이님. 야, 근데 이 차는 본인 차신가요? 예, 제 차입니다. 이거. 야, 이게 이렇게 오래된 차를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셨대? 신기하네, 이거. 드라마 촬영장에 오시면은 좀 볼거리도 좀 제공하고 포토존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또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걸로 좀 운영을 하고 싶어서 택시를 넣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오시는 분들이 택시 보면은 너무 신기하실 것 같아요. 이야 아시죠? 이하가 두 번 나오는 거야. 100%지. 새로운 단장을 마친 순천 드라마 촬영장의 가장 큰 특징. 관람객이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아졌다는 건데요. 7, 80년대 추억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이것저것 추억 여행 따라가기 너무 좋네. 신이 납니다. 이 추억이 고고장 아니겠습니까? 고고장이 되면 또 어르신분들에게도 추억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추억이 있는 것이거든요. 1999 Check this out. Come on. 들어오세요.
골목에서 모여 놀던 그 시절 감성 그대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추억의 놀이도 즐길 수 있는데요. 놀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야, 성공입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하게 재밌네. 야, 이거 게임이 저것도 해봐야 되나? 야, 이거 게임이 다 재밌어. 서씨 집중하셔야 돼요. 벌써요? 아니, 할 게 이렇게 많은데 가라고? 이거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다음에 다시 와야겠네. 근데 오늘 제가 함께 와보니까 이게 요번에 그 재개장 하면서 새로워진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권들이 많으니까 꼭 오셔서 추억여행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성호와 함께 했던 추억여행은 여기서 마무리. 일단 가세요. 전 따로 놀고 갈 테니까. 오늘 즐거웠어요. 땡큐. 택시 어디 갔어? 택시! 어디 갔어, 택시? 택시 어디 있어? 추억하고 싶은 그때 그 시절. 그 시절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소중하죠.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서 추억여행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네, 가족 단위 여행객이 정말 선호하는 도시 중에 한 곳이 순천입니다. 저 드라마 세트장에서 하루 종일 놀아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순천에 가면 볼거리 이제 많아졌네요. 그러니까요. 국가정원도 가야 되지, 또 뭐 습지도 갔다 오고, 네. 또 드라마 세트장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거기 가면 또 추억도 새록새록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역사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간 여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픈 채팅 상품 당첨되신 분들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더 가까운 우리 지역의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더 알찬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광주 MBC 남도 탐구생활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만나요.